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조금 있으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도 투, 나오잖아요. 맞아. 예. 맞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여러분이랑 같이 떠들고 싶어서 입이 어찌나 근질근질 하던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아는 만큼 보이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그래서 좀 알고 보면 더 재밌다는 거. 시작하기 전에 매주 가장 핫한 콘텐츠 소식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려요. You also know her? We were at Runway at the same time, Miranda. Really? Where was I? 먼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작가 로렌 와이스버거가 패션지 보그에 입사하면서 전설적인 편집장 안나 윈투어의 어시스턴트로 일하게 된 경험을 쓴 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인데요. 로렌 와이스버거는 1편에서 미란다의 쌍둥이들을 케어하는 보모 역할로 카메오 출연하기도 했고요. 패션계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린 편집장 미란다의 실제 모델 안나 윈투어는 소설이 영화화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디자이너든 모델이든 그 영화 나갔다가는 각오하세요. 날카로운 경고를 알렸었죠. 그 바람에 1편에 등장한 디자이너는 평소 메릴 스트립의 광팬이었던 발렌티노 가라바니가 유일합니다. 의리의 발렌티노, 2편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런가 하면 무섭게 으름장을 놨던 안나 윈투어는 막상 1편 시사회 때 그래 나 악마 맞아 보란듯이 프라다를 입고 나타나서는 영화 재밌는데? 하면서 급 호감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그럼 2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다시 뭉친 4명의 주인공들의 사연도 풀어볼까요? 원래 시나리오상 미란다 캐릭터는 폭군형 상사 스타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메릴 스트립은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영감을 받아 분위기를 압도하는 조용한 카리스마를 보여줬죠. 그리고 1편에서 메릴 스트립은 자신의 캐릭터를 위해 꼭 필요한 장면 2가지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스웨터 컬러 아시는 분? 그냥 블루라고요? Oh no! 세룰리안 블루죠. 영화에서 앤디가 똑같아 보이는 벨트 2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미란다를 보며 피식 웃는 장면 기억하시죠? 바로 이 장면이 메릴 스트립이 제안한 첫 번째 장면이에요. 패션을 사랑하는 미란다의 전문성이 드러나면 좋겠다고 제작진에게 말했다죠. 이 명장면에 대한 오마주 2편에서도 스치듯이 나오니까요. 꼭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장면은 호텔방에서 앤디에게 자신의 이혼에 대해 털어놓는 장면인데요. 상처받을 딸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엄마로서 그리고 동시에 커리어 우먼으로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미란다의 내면을 엿볼 수 있었죠. 2편에서는 20년간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게 무엇인지 털어놓는 장면에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한편 앤디와 찰떡이라 생각했던 앤 해서웨이는 무려 9순위 후보였다는데요. 1순위는 노트북과 퀸카로 살아남는 법으로 연타석 흥행 퀸에 오른 레이첼 맥아담스. 제작진은 3번이나 레이첼에게 거절당한 다음 스칼렛 요한슨, 나탈리 포트만, 키어스틴 던스트 등 내로라 하는 할리우드 톱 여배우들에게 줄줄이 제안했는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앤 해서웨이는 앤디 역할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20세기 폭스 부사장의 책상에 있는 화분의 흙에다가 저를 써주세요, hire me 라고 적었다고 해요. 그런 간절함 덕분에 앤 해서웨이가 앤디 역을 따낸 거랍니다. 그런데 설레는 촬영 첫날 메릴 스트립은 앤 해서웨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죠. I think you're perfect for the role. I'm so happy we're going to be working together. That's the last thing I'll say to you. 너 앤디에 딱 맞는 배우 같아. 같이 일하게 돼서 정말 기쁘구나. 근데 이게 너한테 하는 마지막 덕담이야. 메릴 스트립은 그 후 촬영이 끝날 때까지 앤 해서웨이와 거리를 두며 리얼 미란다처럼 촬영장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었다는데요. 덕분에 연기 신인이었던 앤 해서웨이는 미란다를 어려워하는 연기를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다고 하죠. 반면 2편에서는 다들 너무 이미 친해져서 대본에도 없는 애드립이 마구 튀어나왔다고 하고요. I hope that's not what you're wearing tonight. 에밀리 블런트는 2편에서도 엄청 웃겼는데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1편으로
헐리우드에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은 배우가 에밀리 블런트잖아요. 에밀리가 맡았던 이름도 똑같은 비서 에밀리는 원래 미국인 캐릭터였는데요. 오디션에서 에밀리의 신경질적인 영국식 억양에 반해버린 감독이 곧바로 영국인 캐릭터로 수정했대요. 이번에도 찰진 영국 액센트가 너무나 매력있더라고요. 1편에서 영화 내내 종종거리며 뛰어다닌 설정은 에밀리 블런트 본인의 아이디어였는데요. 언제 해고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그러던 에밀리가 2편에서는 무려 럭셔리 브랜드의 임원으로 돌아오다니 과연 이번엔 캐릭터를 위해 어떤 설정을 했는지 살펴보면 꿀잼이겠죠? 마지막으로 스탠리 투치는 제작진이 몇 달이나 마음에 드는 배우를 찾아 헤매다가 나이젤이 등장하는 장면의 촬영을 불과 3일 앞두고 극적으로 캐스팅했는데요. 워낙 패션에 관심이 많기로 유명해서 급히 합류하자마자 미란다의 오른팔로 완벽 적응하고 촌스러운 앤디에게 패션을 알려주는 다정한 동료로 잊을 수 없는 선배상을 만들어냈죠. 이 편에서도 나이젤의 다정함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재미 중 하나는 뭐니 해도 화보를 보는 것 같은 눈호강일 텐데요. 이 편은 섹스 앤 더 시티의 의상을 담당했던 몰리 로저스가 의상 감독을 맡아서 보는 내내 대리만족 실컷 했답니다. 우선 미란다는 전편에서 각인시켰던 크롭 재킷과 펜슬 스커트 실루엣을 그녀의 유니폼이다 생각하고 스타일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패션 피플로 거듭난 앤디는 총 47벌이 넘는 의상을 소화하는데요.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에 맞게 취재차 방문한 지역에 있는 빈티지 숍에서 아마도 쇼핑을 했을 거라는 설정을 하고 새 것과 빈티지를 적절히 섞어서 활동성을 강조한 페미닌 맨스웨어를 추구했다고 하죠. 이 편에서 펼쳐질 스토리를 보자면 로렌 와이스버거 원작자가 쓴 소설의 속편 복수는 프라다를 입는다와는 전혀 달라요. 1편에 이어 이번에도 연출을 맡은 데이빗 프랭클 감독은 점차 쇠퇴하는 인쇄 저널리즘의 현실을 보면서 이 캐릭터들의 재회를 그려내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죠. 메릴 스트립도 지난 20년 사이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의 탄생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패션 잡지 런웨이가 위기를 맞게 되고요. 20년 만에 민환 기자로 성장한 앤디가 기획 에디터로 돌아와 활로를 모색하게 되죠. 여기서 반전은 에밀리가 런웨이의 생사를 뒤바꿀 수도 있는 막강한 자리에 오게 됐다는 건데요. 앤 해서웨이가 말한 것처럼 이 편을 보다 보면 각 캐릭터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자연스럽게 눈앞에 그려진답니다. 깨알 같은 대사와 디테일들이 20년이라는 세월의 격세지감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같은 언론사 출신이라 그런지 앤디를 통해서 제가 지나온 날들도 위로받는 느낌이더라고요. Love my job. 아니 근데 눈도 깜빡하면 안 돼요. 수많은 유명인들이 초단위로 스쳐 지나가거든요. 브리저튼의 첫째 며느리 시몬 애슐리가 미란다 대선배님 앞에서도 쫄지 않는 신세대 비서로 나오고요. 그 옆에 티모시 샬라메의 친누나 폴린 샬라메는 또 언제 런웨이에 취직했대요. 게다가 미란다의 햄튼 별장에서는 그래미 수상자 존 바티스트가 태연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가 하면 에밀리의 브런치 상대는 다름 아닌 세계적인 디자이너 도나텔라 베르사체라니. 여기에 20년 전엔 가방으로만 등장했던 마크 제이콥스도 이번엔 직접 본인 등판. 톱 모델 하이디 클룸도 첫 편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 특별 출연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패션 위크에서는 동공이 더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이나 우리나라 배우 문가영, 또 아이돌 NCT의 도영도 패션쇼 1열에 있으니까요. 눈 크게 뜨세요. 여기에 루시 리우는 판을 흔드는 비중으로 등장하고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도 유명한 BJ 노박은 시종일관 기능성 아웃도어 룩으로 미란다와 나이젤의 혀를 내두르게 하고 미란다에게는 새 남편이, 앤디에게는 새 남친이 생겼으니까요. 진짜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1편보다 무려 8배 넓어진 뉴욕 런웨이의 사무실은 실제 보그의 사무실을 모델로 새로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탈리아의 풍광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밀라노 두오모부터 패션쇼가 펼쳐지는 미술학교,
아카데미아 디 브레라, 세계적인 명품거리 비아 몬테 나폴레오네, 그리고 스파이 영화처럼 배를 타고 달리는 꼬모 호수와 미란다 홀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 등 두 패션 수도를 제대로 여행하는 기분이랍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라플 위클리에서 몇 번이나 언급했던 이분 스탠리 투치야말로 흩어졌던 오리지널 캐스트를 다시 불러 모은 핵심 연결고리인지도 몰라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1편이 끝나고 자신의 상사였던 미란다를 집에서도 모시고 싶었는지 결국 줄리 앤 줄리아에서 둘은 부부가 되고요. 마녀를 잡아라에서는 미란다 때문에 못된 마녀 여왕으로 흑화한 앤디한테서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죠. 마지막으로 스탠리 투치와 에밀리 블런트는 동료를 넘어 가족, 형부와 처제 사이라는 거. 1편이 끝나고 에밀리 블런트의 친언니 펠리시티 블런트를 소개받아서 결혼에 골인했는데요. 어때요? 이 정도면 스탠리 투치가 진정한 구심점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진짜 가족이 된 이 4인방의 실제 커리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메릴 스트립은 아카데미 후보에만 8번 오르고 철의 여왕으로 3번째 오스카를 거머쥔 명실상부 레전드 배우가 됐고요. 앤 해서웨이는 앳된 라이징 스타에서 삭발까지 하며 뛰어난 노래 실력을 보여준 레미제라블로 생애 첫 오스카 트로피를 가져갔죠. 그리고 1편으로 얼굴을 알린 에밀리 블런트는 엣지 오브 투마로우의 여전사부터 시카리오의 FBI 요원을 거쳐 콰이어트 플레이스까지 믿고 보는 연기파 배우로 우뚝 섰습니다. 올여름엔 디스클로저 데이로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스탠리 투치 역시 한국인의 밥상 이탈리아 편 같은 논픽션 시리즈로 에미상을 3차례나 수상했답니다. 심지어 요리책도 여러 권 내고 자신의 이름을 딴 주방용품 브랜드까지 런칭했으니 20년 동안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갓생을 사셨네요. 주역 4인방뿐만 아니라 제작자부터 감독, 각본가의 촬영, 음악, 미술 감독까지 그대로 돌아온 2편 Gird Your Loin, 즐길 준비 단단히 하세요. 끝으로 미란다 버전으로 한마디 할게요. That's all. Be on time, just wait, I'm coming. 그런데 놓치면 안 될 이번 주 새로운 작품들이 더 있죠. 소문 중에 최고는 입소문이죠. 4월 말에 공개된 후 화제를 몰고 있는 ENA 월화 드라마 허수아비. 형사 박혜수가 증오하는 검사 이희준과 어쩔 수 없이 공조하면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쫓는 범죄 수사 스릴러인데요.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을 소재로 1988년과 2019년을 오가는 스토리라 회차를 거듭할수록 색다르다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죠. 연기자라는 박혜수와 이희준 두 배우의 에너지가 모범 택시를 연출한 박준우 PD와 시너지를 내며 웰메이드 드라마를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허수아비 정주행 각이죠. 넌 나한테 딱 걸렸어. 최근 호러 영화 설목지의 흥행에 이어 넷플릭스로 공개된 호러 시리즈 기리고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소원을 이뤄주는 앱 기리고의 저주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예고받은 고등학생들이 저주를 피하려고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인데요. 공개 3일 만에 국내에선 1위, 비영어쇼 부문 글로벌 4위를 차지하며 멕시코,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총 37개국에서 탑 10에 올랐습니다. 피할 수 없는 카운트다운의 공포와 그 안에서 친구들 사이 싹트는 우정과 성장, 배신까지 흥미로운 오컬트 학원물. 우리도 기리고 앱 다운받아 볼까요? 넌 빌고 싶은 소원 있어? 삼촌 마이클 잭슨을 따라잡기 위해 발에 피가 나고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연습했다는 좌파 잭슨의 진정성이 거의 빙의 수준의 연기로 스크린을 지배합니다. 더 이퀄라이저 시리즈의 안톤 후쿠아 감독과 콜맨 도밍고, 마일스 텔러 등 연기파 배우들이 전기 영화에 숨을 불어넣었죠. 다만 미국 개봉 후 여러 가지 이슈들로 시끌시끌한데요. 다음 주 라플 위클리 핫앤뉴에서 마이클에 대한 해외 반응들 자세히 다룰 테니까요. 13일에 개봉하는 마이클 관람 전에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라플 위클리 스피노프 아니면 라플 위클리 핫 앤 뉴 9화 어떠셨나요? 매주 영화 OTT뿐 아니라 공연 전시까지 가장 핫한 콘텐츠 소식 추천해 드릴게요. 알고리즘보다 정확한 2주의 콘텐츠 픽 라플 위클리 핫 앤 뉴. 이번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